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입니다. 최병 사건의 책임자 지시했던 사람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의 지시로 부하가 죽었어요. 부하가 죽었는데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로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들이 왜 큰 목사들이 움직여?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다 임성근 때문에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렇게 비겁한 상관 때문에 정말 생명을 잃었어요. 부하를 잃었습니다. 자, 나는 그런 지시 안 했는데 부하들이 들었다. 부하들이 한 거다. 그렇게 계엄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이 사람은 오늘 보궐선거 출마한대요. 재판받아야 되는데 감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국회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특공대를 가지고. 그런데 부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나는 안 그랬어 이렇게 윤석열이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 군인들 다 그러는데, 자, 이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끝까지 내란의 전존 세력들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나쁜 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주기자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이분을 만납니다. 은지혁이요?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어요? 정신이 없이 지나가네요.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갑니다. 벌써 5월 중순입니다. 그러게요. 곧 있으면 또 6.3 지방선거 다가오거든요. 네,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러게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또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대비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순직 소방 경찰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달아줬던 영상이 있었죠.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국가가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국가 때문에 숨진 사실 최상병 사건과 굉장히 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냈어요. 근데 군대에 보냈는데 그 부하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지시로, 임성근의 잘못된 지시로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안 시켰어. 계속 거짓말합니다. 재판장이 내가 재판장 경력에서 이런 사람 처음이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징역 3년 나왔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그 현장에 최상병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는 지휘관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울림이 큰 말입니다. 네, 원래는 임성근이 아니라 이거 지휘부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조사했던 박정훈을 군대 또 감옥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게 된 결정적 계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또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은폐 혐의들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사실 그 사건의 완전한 본연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네. 여튼 임성근 전 사단장이 뒤늦게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네. 징역 3년이라고 하는 형량에 대해서 오늘 유가족들이 굉장히 항의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고작 징역 3년.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도 정말 그랬죠. 어려웠어요. 임성근 구속시키는 거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말도 안 돼. 잘못된 지휘를 한 거죠. 급류에서 그 강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솔직히 말해서 뉴스에 영상 만들려고 해병대 직원들 그 급류에 밀어넣은 거 아닙니까? 조끼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유가족들이 울부짖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조끼를 입으면 그 해병대 빨간 티셔츠가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권력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혹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양형 사유에 보면 재판부가 그 유가족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계속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피고인 본 적 없다라는 네. 거죠.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임성근 하필이면 뻔뻔했습니다. 어버이날 나온 선고네요. 네. 자, 그런데요. 진짜 뻔뻔한 검사는 여기 있습니다. 김상민. 이 사람은요. 검사인데 막 선거 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왜? 이 사람 뭐지? 뒷배가 김건희였다. 나중에 보니까 김건희였어요. 근데 김건희한테 그림 사주고 자리 달라, 공천 달라 이렇게 매간매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뇌물 아닙니까? 공천장은 받지 않았어. 못 받아서. 하지만 김건희가 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1심에서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났었죠. 근데
항소심에선 뒤집어졌습니다.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네,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그러니까 그 1심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결코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가야 될 사건이 왜 2심에서야 바로 잡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계속 좀 깨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림을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나 검사야 그래서 1억 2천만 원 주고 이렇게 그림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김건희한테 줄 그림이다 하면서 야 김 여사 취향이 어떻게 돼?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리고 어이구 여사님이 그림 잡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되니까 말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사님이 그 그림 받고 좋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심에서 이 부분이 건네졌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그렇죠.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같다는 거 이거 예. 최종 몰라 이렇게 이연복 부장판사가 1심 판사 이연복 부장판사께서 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김건희 씨 1심도 사실 2심에서 가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된 혐의들은 오히려 2심에서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뇌물 관련된 청탁금지법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도 봐주고 집행유예입니다. 이게 네. 집행유예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매간매직 혐의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총선 출마 준비하면서 그 차량 비용도 자기가 직접 안 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인업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범죄자를 수사했어.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의 차를 받아가지고 선거운동. 심각한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엄단하지 않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는 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가중처벌해야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그 어떤 피고인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돈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림 가품이다, 가짜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줬어도 이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김상민 얼굴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저런 자들은 엄단해야 됩니다. 한덕수 50년 동안 공직했다고? 공직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럼 예. 가중처벌해야죠. 김상민은 징역 30년도 부족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가요. 네. 사전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 나와 있는 상태고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정각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참 특검이 없었으면 그냥 묻혔겠죠. 그렇습니다. 검사들의 범죄 묻지도 않았어요. 자, 김상민 계속 큰 소리 쳤습니다. 아니 김상민 준 그 그림이 떳떳하면 왜 김건희가 김진우가 장모의 집에 숨겨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그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간 흔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1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이현복 놀랍죠. 부장 판사님, 네. 지금 그 판사님들 계속해서 왜 이름을 부르냐 법원 흔들기다 얘기하는데 저는 끝까지 흔들 거예요. 저는 막 흔들래.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 기자도 바이라인에 자기 이름을 쓴다는 게 각자의 결과물에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게 흔들기와 별건으로 그 책임을 지는 자세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제 이름 걸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현복 부장판사님, 우인성 부장판사님, 난 당신들의 판결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민원인한테 성상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국힘 자치단체장이었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뭐 군수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형이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요. 김진아 양양군수라고 합니다. 민원인한테 성상납을 받아요. 와. 네.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등의 선고가 원심이 확정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체적인 혐의를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말을 해야죠. 현금 2,000만 원, 안마의자 그리고 2차례 성관계가 일정 부분 문제가 되는 혐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해당 인사와 내연관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전 국힘의 김진아 양양군수였습니다. 양양 진짜 아름다운 땅인데 양양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런데 양양하면 저 성상납 군수만 생각나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자, 권익위에서요. 사실 예견되었던 바인데 드디어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익위원장 누가 했냐면은 지금은 윤석열의 변호인은 김홍일, 네. 김홍일 예전에 중수부장도 했고 김홍일은 검사인데 저 밑에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검사가 대통령 딱 되자마자 김홍일을 권익위원장 시켰습니까? 그리고 권익위에 또 다른 검사를 보내요. 네, 그 소위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정승윤 전 부위원장입니다. 네. 이 인사가 가서 각종 윤석열 정부의 청탁들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막
그 조사 직전에 관저로 불러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거 김건희 씨 혐의 털어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았던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을 떠나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권익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기 위해서 그렇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곳인데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종결 처리하기 전에 윤석열 씨와 당시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통령 관저에서 몰래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윤석열이 권익위에 감사원에 국정원에 뭐 또 금감원에 검사들을 파견해. 그리고는 야, 그 사건 어떻게 됐어? 어찌 됐어? 이렇게 주무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의혹들 아닙니까, 지금? 네, 게다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김건희 씨를 감싸기 위해서 사건을 계속 여러 가지로 만지려고 하다가 담당 실무자가 숨지기도 했던 그러니까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봐주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압박했어요. 그래서 권익위 직원 한 분은 그랬죠. 네, 국장급 인사인데요. 생명을 잃었어요. 목숨을 예. 잃었어요. 사건 종결 처리 2달 뒤인 2024년 8월에 숨진 채 발견된 바가 있는데 유서를 나에게 보내는 채팅 기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괴로움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딱 1년 후에 김건희 씨가 관련해서 특검 출석하면서 본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자, 정말 노골적인 봐주기군요. 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 권익위원회였군요. 맞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권익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명품백 하나 맡겠다고 권익위, 검찰, 대통령실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권익 경호업체입니까? 이 얘기하는데 명품백 하나가 아니었죠.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많은 걸 받았던 것이고요. 겨우 하나 들킨 게 이거였는데 그렇죠. 이거 막으려다가 사람이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 헬기 예. 탔습니까? 그거 헬기 탄 걸 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랬죠. 그때도 권익위가 나서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정순영 부위원장이 여기서도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 막아야 돼. 체포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근데 저번에 놀라운 점이 지금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네. 현재 6.3 지방선거에 부산시 교육감으로 출마할 뜻을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저건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정승윤이라는 분입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차 종합특검에서 통일교 해외 원정도 박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주진우 기자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었고 또 취재도 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서에서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권성동 의원에게 누설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그 윗선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학자 총리가 너무 많은 도박을 했다. 그래서 수백억을 탕진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고급 정보를 어떻게 알려주는 알았을까요? 사람이 있었다. 통일교 내에서 정확한 딥스롯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스를 자 언제 얼마나 잃었어 어떻게 했어 이걸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춘천경찰서에서 보고서를 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고급 정보를 줬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올렸더니 위에서 오히려 도망갈 기회를 준 거죠. 사건을 은폐하고. 야, 이 위에서 야 이거 좋은 정보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정보를 올려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해서 기소되고 누가 구속되면 일개급 특진할 수 있거든요. 잘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잘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꼬여. 그러면서 기억하십니까? 권성동이 야 총재님 도박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범죄 영화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권성동하고 이철규가 예. 그 정보를 빼주고 무마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와서 그 트루맘이죠. 트루맘께서 참 어머니라는 예. 이름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셨습니까? 그러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지노 하셨습니까? 그러면 카지노는 아니고 슬롯머신 했다고. 아,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 비서도 같이 했지. 예. 그러면서 내가 내 돈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술술 불었네요. 슬슬 불었어요. 예. 정황이 다 있어. 근데 자 그러면 누가 봐줬을까? 흐린 윗선을 눈으로 애써 타고 보지 올라가야 않은 돼. 사람들. 예.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 수사가 지금 사실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를 좀 했던 사안인데요. 그때 결과적으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오히려 그때도 누가 이렇게 흘려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주진우 기자가 계속 제기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번만은 좀 제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걱정이요. 윗선 특별히 한학자와 김건희 윤석열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요.
통일교와 김건희 윤석열의 관계가 명확하게 네. 나오지 않으면 특검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거예요. 또 그렇죠. 예, 예. 경찰관에 공소기각 빼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가 윤석열 김건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선거 때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 사람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 부분이 수사가 돼야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예. 자, 트루마더입니다. 트루마더. 기업에서 돈 받은 거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사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단체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있는. 트루마더가 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독생녀고 나를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특검 나오자마자 야 한마디 들어봐.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공개했었는데. 네. 자,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를 아직도 안 나온 게 너무 많네. 명확하게 예. 밝혀야 그 돈 거래가 나와야 다른 게 이렇게 엮입니다. 자, 수사를 막은 놈들이 더 수상합니다. 특검 아니었으면 또 음모론 취급해. 그렇죠. 도박으로 통일해라 통일교 기도는 안 하고 카지노 칩만 쌓네 얘기하는. 슬롯 머신과 카지노를 구분하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사실 뭐가 큰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수사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그러게요. 더 오히려 그 사람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위험해서 예. 도망가서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뭘 했습니까? 경찰에서 빼줘다 권성동 이철구까지 나왔어. 근데 왜 수사 안 해? 경찰은 자기네들이 부끄러워서라도 명확하게 감찰해가지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안 해. 오히려 수사권을 가지고 가게 됐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신뢰를 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범. 자, 내란 2인자였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에 나갔죠. 오늘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네, 지금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윤석열 체제, 윤석열 탄핵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집권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임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가 안 했습니다. 최상목이 안 했습니다. 정진석이 안 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위헌 위법 사건이고 내란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어떤 체제를 이어가려고 하는 음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이 부분 큽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법적으로는 크거든요. 자, 지켜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판사님 이름 나오면 제가 계속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란범. 이 사람은 군홧발로 국회를 직접 짓밟은 사람이에요. 계엄 당시에 제가 그 사람 만났습니다. 김현태입니다. 이분이 계엄 당시에 그 영상 좀 볼까요? 제가 계엄군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욕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죠. 네. 이거는 후세가 계속 봐야 될 역사의 장면이긴 합니다. 저 김현태입니다. 눈만 봐도 알겠어요, 이제. 네.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막 울었어. 그랬죠. 기억납니다. 저 추울 때 나와가지고 울던 모습.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십시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요, 항의하세요. 그래놓고 계속 군홧발로 짓밟고 들어갔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아직도 구속이 안 됐고요. 지금 출마 안 됩니다.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계속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전환길 보디가드처럼 다녔잖아요. 실제로 그런 영상 여러 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전환길 씨가 창당 선언한다고 하는데 그냥 웃기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선거였던가요? 어디에선가 유동규 씨가 선거에 예.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정광훈 목사가 있었고요. 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게요. 네. 선거라고 하는 게 개인이 아니라 이게 조직이 붙어야 되고 돈도 드는데 누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돈 벌어요, 저분들. 우산 팔아서. 우산 팔아서가 아니라 나오면 예. 네, 저분들 돈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렇죠. 저분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얼른 잡아야 돼. 체포가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정영근이란 이름이 그때 그 정영근 그렇게 생각했어. 한동훈 후원회장 정영근 나와서 아니 동명이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공안검사 그 정영근이죠. 고문검사 네. 정영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문 수사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사실 지금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고문했다. 그래서 검찰에서 죄를 특정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이 내가 봤다. 그러니까요. 내가 당했다 예.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지시했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영근이 검찰 소환을 막아요. 본인이 안 가. 검사 출신이니까 안 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피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갑니다. 예. 김기춘도 그 전에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정영근. 그런데 저분은 저 사건 말고도 호텔에서 40대 여성하고 묵사마라는 별명이 온라인에 있던데요. 그렇죠. 묵주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별명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조롱하는 말을 하던데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후원회장으로 색깔론의 대부였고요. 이 사람 계속해서 윤석열 탄압 안 된다고 계속 계엄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영상들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결이 맞는 후원회장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결이 맞아요, 둘이. 본인은 이제 보수 재건 혹은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보수 재건파라고 그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한동훈을 위해서 그렇게 조선일보는 애씁니다. 그 전에는요 윤석열을 위해서 애썼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 그러니까 선거는 내가 하는 거고 후원회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오늘 또 눈물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39년 만에 개헌안 불발됐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 누구보다 이 이슈에 진심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최소한의 개헌 이슈로서 가져갔던 것이거든요.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부마민주항쟁, 5.18 정신 이런 거 넣고 그리고는 개헌과 관련돼 있는 그 선포를 하는 게 더 엄격하게 하는 요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사실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 그렇죠. 반대할 그 명분이 없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전원 불참을 했고요. 오늘도 사실 투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제 투표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한테 강한 이제 유감을 표시하는 식으로 상황이 좀 마무리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또 이렇게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9년 만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합니다. 개정한다. 집이 39년 동안 있었어요. 낡아. 그래서 좀 보수하고 수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 뜯어 고치자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엄 관련해서 5.18 관련해서 몇 가지 부마항쟁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반대한다니 참 역사의 죄인 소리 듣기 싫으면 투표했어야지 얘기 나옵니다. 독재 막자는데 개헌을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내용은 찬성하는데 졸속으로 하는 걸 반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아니, 합니다. 뭐 간단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려워서 자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젊고 저분인데 저게 AI 영상이었다고요? 네, 요새 워낙 페이크 영상 많아가지고 좀 네. 주의해서 보셔야 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만든 일부 지지자들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인물이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계정도 개설해서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하다가 AI로 극우가 먼저 갔네요. 뭐 소셜미디어에서는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이번 주 시사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지금 선거 워낙 핫해서요.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갑 저희 기자들이 직접 가서 현장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네. 생생한 멘트들이 많아가지고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네. 특히나 후보를 앞에서 응원하고 환호한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해놓고서는 끝나고 나서 정말 그 후보 지지하냐고 물어보면 꼭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이 민심이 어렵고 선거라고 하는 건 끝까지 열어봐야지 아는구나 싶긴 합니다. 이번에 평택을 선거 네,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네. 또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잘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 두 사람의 그 치열한 또 대결 양상이 주말에 개소식 같은 날 하는 것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작지 않은데요. 그리고 너무 미니 총선이에요. 미니 총선이 아니라 완전 역대급 그렇죠. 대형 사실 재보궐이 이렇게 관심 받기가 재보궐이죠. 쉽지가 않은데 전국급 인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을까요? 은지옥이요.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가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김남국을 선택했습니다. 안산의 남자로 돌아온 안산 갑 후보가 됐습니다. 김남국 후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너무 좋은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네.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은 네. 이제 오랜만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출연한 것은 올해 초에 대변인을 맡으면서 방송에 오랜만에 출연했기 때문에 네. TV 브라운관에서는 오랜만에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우 그동안 맘고생이 많았어요. 코인왕 막 이렇게 조중동에서 조선일보가 특별히 김남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재판이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 2023년 5월 4일경이었는데요. 네. 그때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나서 네. 그 당시 뇌물,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정보, 뭐 상상도 못할 김남국 재벌설까지 그 가장 좋은 이야기 같은데요. 네, 네. 그런 이야기로 엄청나게 대서특필되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 보도 이후에 1년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수사기관에서 일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그 당시에 거래하기 전 한 4, 5년 전부터 이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갑 주소에 이체 내역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블록체인이나 코인을 안다면 투자해본 사람이라고 안다면 이걸로 뭐 뇌물이나 대선 비자금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데 네. 그 당시 좀 그렇습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현실로 왔어요. 그래서 수표를 쓰든 현금을 쓰든 이렇게 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거 한다고 손가락질한다고?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네. 21대 때 한 30여 명 음. 투자 동기들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수사기관 연락이 없었고요. 예. 그러다가 무혐의 처분을 고발된 사건 8건이 네.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자 네. 갑자기 이제 서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가지고 직인지해가지고 고발된 사건이 아니라 네. 직인지해서 새로운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해서 네. 해당 사건을 모두 무죄받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이미 대법원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법률상 사실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련된 법에 따르면 이게 징계사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립된 판례에 반해서 저는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있다가 또 민주당의 대변인이 됩니다. 그리고 안산 갑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안산 상록갑이었습니다. 상록갑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김남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고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후보가 있다가 당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야, 이분 봐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껏 준비하고 공부했던 사람 같아요. 자, 네. 바깥에 대표회 때 모시던 후보의 때 모시던 김남국. 근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직접 모셨잖아요. 자, 이재명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어찌 달라졌습니까? 훨씬 더 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달라졌어. 예. 보여요. 그렇죠. 네. 다 느낄 텐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사람이 권한과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가짐, 태도, 사람 그리고 일하는 자세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효용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사람 한 공직자를 잘 뽑았더니 이렇게 코스피 달라지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렇죠. 자본시장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그렇게 하늘 무서운지를 모르고 막 오르던 부동산. 사실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오세훈 때문이죠. 그렇죠. 올해 초에 갑자기 거래 토지거래 허가를 지난해 풀어버렸다가 갑자기 풀어버렸다가 또 난리가 나니까 또 다시 갑자기 2, 3주 그랬고요. 만에 그다음에 공급은 거의 절벽으로 만들어놨고요. 네. 그랬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찌 됐던 그 상승 기울기는 꺾었잖아요. 네, 상승 기류를 꺾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모든 가계의 자산이 자산 대부분이 거의 다 부동산으로 가 있고 네. 금융 투자 자체를 사실 꺼려하는 측면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 사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실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아니,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그만하고 아니, 진짜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당대표 때 대통령 때 하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맞아요. 똑같아요. 네. 그때 하던 생각을 나는 서민을 위해서 민생은 어떻게 챙기겠다. 성남시장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통령께서 해당 분야에 직접 투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잃어보시기도 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주식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대통령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페이퍼만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과 귀가 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올라온 페이퍼 말고 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본인이 직접 더 찾아보시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잠 안 자고 SNS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신문이나 다른 페이퍼 계속 보시는 것 같아. 댓글까지 다 보신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까지 찾아보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거는 해당 분야에 직접 경험해보거나 종사한 사람 아니면 네. 모르는 이야기 하고 계신다. 궁금하면 물어보죠, 저녁에. 그렇죠. 그렇죠. 예. 궁금해 저녁에 전화 옵니까? 보통 밤에 많이 전화를 하신다라고 하고요. 받았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네. 저하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뭘 또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도 저는 그 안에 있었던 내용 보안사이기 때문에. 네. 아유, 신중해졌네. 그럼요. 항상 신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소통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되게 밤에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국무위원들하고도 새벽에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귀신 같다 가끔은 그렇죠. 잠은 언제 주무시나 그 걱정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참 일하는 게 재밌어서 잠을 줄인다는 사람들 그냥 전설처럼 나오는데 이재명 그런 대통령 케이스죠. 그런. 예. 네. 예전에 그랬어요.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전화. 바로. 자, 예. 새벽에 물어보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받는 경우가 많고 네. 실무자는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이면의 내용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개 어떤 시장이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내용 이것도 숙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께서는 이 보고서 이면의 내용까지 뭐 팀장, 과장한테까지 전화 걸어서 확인하는 그 공부 습관, 그 일. 그래서 그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와. 그래서 제가 이번 출마 선거 슬로건이 음. 가장 이재명답게 일합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안산 발전. 가장 이재명답게라니요? 가장 이재명답게 실용적으로 그리고 정말 작은 일도 미루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 자세로 네.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단원 의뢰에서 초선이었습니까? 네, 단원의료였습니다. 그리고 상록으로 갔다가 아닙니다. 안산갑으로 왔습니다. 안산갑으로. 네, 안산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초선일 때하고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안산갑에서 시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뭐 어떤 분위기입니까? 안산은? 뭐 일단은 다시 살아 돌아와서 반갑다. 계속 살아 있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와서 반갑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불출마 이후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안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안산에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족들도 다 살고 계시거든요. 네, 안산은. 근데 이제 안산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안산에 있고 네. 안산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제가 처음에 2020년 그때 출마했을 때 이런 이야기 농담처럼 많이 했었는데요. 안산에 묘자리 보러 다니다. 네. 네, 그래서 안산이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좋은 정치할 생각입니다. 안산으로 돌아가면 국회로 돌아가면 김남국은 뭘 할 겁니까? 이제 아마 국회의원에 기대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의 정치와 지역에서의 정치 이 두 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중앙에서는 역시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네. 대통령과 여러 가지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재명 청와대, 김남국, 그리고 김남준, 네. 그리고 저 아산에 갔던 아산의 대변인 전은수 대변인. 전은수 대변인 있고 또 하정우 수석이 있네요. 예. 네 명입니까? 청와대 출신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무영. 네. 예. 네. 임무영 광주. 후보도 네, 광주로 광주 갔고요. 광상. 네, 네. 이재명의 핵심 세력들이 지금 국회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뭔가를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회도. 네. 자, 안산은 민주당세가 좀 강하다고 이렇게 봐야죠. 이제 혹시 전해철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해철 의원님은 이제 안산 지원 앞에서 네. 그 해마루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법무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무 중에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출마 선언을 실제 하셨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략 공천을 이제 수긍하시고 네. 이제 저한테도 이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페이스북에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찾아뵙고 네. 1시간 정도
전해철 의원님과 여러 이야기 나누고 또 전해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셨던 김석훈 후보님이신데요. 예. 또 왕성하게 또 활동하고 계셔서 왕성하게 거기- 전과가 좀 많으시다. 이제 그걸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되게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독신 미혼이라서 혼자인데 예. 제가 이거 헌법 소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게 다 지정으로 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럼 빨리 어떻게 좀 그래서 하세요. 저는 지금 애를 낳아도 20년 뒤에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자, 안상갑 너무 후보는- 안타깝습니다. 안상갑 후보는 윤석열 나라 지키려고 계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후보가 됐네. 저 정도 돼야 후보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저는 저런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가는 선거여야 되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내란에 대한 심판, 네. 단호한 심판이 또 필요한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네. 출신 참모 7명이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에 확정돼가지고 후보로 나섰습니다. 자, 청와대 출신 후보들은 어떤 성적표를 보일지도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은 국회의원 시절에 검찰 개혁을 많이 외쳤어요. 그죠? 검찰 개혁만을 외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은 법안을 했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제가 처음으로 국회에 네. 와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처음 이제 딱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두 달 만에 그 법안을 발의하자고 했을 때 저희 보좌진들이 재선을 못한다. 엄청나게 의사단체의 힘이 세고 이게 힘든 법안 과거에도 여러 번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인데 네. 초선 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 그냥 바로 깨갱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발의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환자단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작은 상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큰 상 받았어야 되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다, 뭘 하고 싶다는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여러 법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네.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후속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특수부 수사에 수사하는 과정, 기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 검사들이 네. 아예 결론을 짜놓고 맞아요. 수사를 하다가 실패했어. 네. 그러면 멈추고 잘못했다고 하던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도 끝까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분노를 유발케 하는 검사들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나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하시고 나만 또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때 증거 관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요. 저희가 그렇게 공소사실 쓸 때는 관련 증거를 증인! 종합해서 쓴 걸로 기억하고 증인! 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일도 검사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나 오류로 하고 하는 분이 실수가 실수했다고 아니잖아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거 협박이죠.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법기술자예요. 보통 법기술자가 아니라 검찰 수뇌부였습니다. 특수검사. 특수하게 그 죄를 조작하려다 걸린 사람들이. 이게 처음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러 차례 수차례 저런 특수부의 어떤 조작 네. 그리고 아예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로 그것을 꿰맞추기 위해서 진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놈들이 처벌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죄를 묻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일부 상당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지만 여기까지는 드러났어.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 완전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서 네. 책임자를 네. 반드시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럼요. 그런데 검사라는 이유로 검사 출신들은 죄를 받지 않았어. 정영근, 김기춘 다 그런 사람들 막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벌 받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어. 반성을 안 하는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김학의 사건을 세상에 기소를 한 검사들을 거꾸로 되치기 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비디오가 나왔어요. 저는 그 비디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게 명확해. 그리고 김학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귀염상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증거를 다 무시하고 네. 무혐의 주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수사해서 진실을 발견한 그러한 검사들을 사실 표창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수사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게 맞는데 오히려 이 특수부 그리고 이 검찰들은 거꾸로 그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기소해가지고 처벌까지 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임성근이 오늘 최상병이 숨진 지 1024일 만에 드디어 무리한 지시했다 하면서 그리고 책임 회피하고 계속 거짓말했다. 징역 3년 오늘에서야 확정됐어요. 예, 턱없이 부족한 선고이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5년의 구형도 부족한데 네. 겨우 징역형 3년으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슬픔 이것을 달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네. 그때 근데 임성근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었다. 이 지휘부가 잘못했다. 그 올바로 수사하던 박정훈을 구속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장을 2번이나 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 결국에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노 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있었던 보고 라인에 다 관여했던 사람들도 사실 공범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줄줄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 내란 세력들을 뿌리 뽑는 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크고 중요한 사건은 아직도 지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검사들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김남국이 국회로 가면 그 잘못했던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어찌 끝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상록갑 주민입니다. 부지런한 김남국 후보님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지런하기로는 또 열심히 일하기로는 김남국이 빠지지 않는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거의 6개월 동안 이거 6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으니까 거의 6개월 동안으로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네. 거의 대부분을 주 6일 사무실에서 살이 쪽 빠졌어. 지금 이건 선거 때문에 빠진 거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근무한 동안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라꾸라꾸해서 자면서 네. 딱 하루 토요일 날 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출근하는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80년대처럼 일하지 않고 항상 전화를 하면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네, 효율적으로 일할 생각이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말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또 더 진심을 다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네. 금요일에 하루 지역구 갑니다. 지역구 가서 연산에 가서 하루 자고 네. 부모님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빨래 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요일 날 출근했습니다. 네, 수험생처럼. 그렇죠. 고3 때 그렇게 했었죠. 고3 때 그렇게. 고3 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3 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고3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고3 때는 야, 청와대 사는 남자 청사남이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로는 김남국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국회에서도 그랬어요. 국회에서도 네. 항상 네.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하는 걸 제가 잘 못하는데요. 음. 이제 그 자랑하는 걸 좀 하면 네. 홍보수석실에서 제가 한 3, 4개월 근무했었나요? 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원래 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홍보수석실 직제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직속 관할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회의였는데 기조 회의를 또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비서실장 주재하는 회의도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네. 성과를 빠르게 또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좀 하고 다녀야 돼.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예, 그 얘기는 하고 다녀. 네. 미혼이라서 더 소처럼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미혼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기 선짜리 누구 소개해주겠다 이런 전화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네, 때 네. 다 공부할 때, 군대 갈 때, 취업할 때, 때가 연애할 있어. 때 때가 있다. 네. 그거 놓치면 어렵다. 그 결혼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네. 이것도 결혼할 때를 놓치니까 이게 그게 쉽지 않나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후보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올해 음. 이것도 제대로 말해야 되죠. 네. 틀리게 말하면 그건 거의 안 사실 되죠. 네. 82년생입니다. 82년생. 네, 예. 네. 그 윤석열 나이로는 네. 43.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늦었다.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늦었네요. 빨리 이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 주말에 네.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면요. 네.
저도 30대 초반에 결혼했으면 네. 제 애가 초등학교 중학생일 텐데 막. 그렇죠. 예. 저 선거 운동할 때 둘이 다니고 내가 못 가는 곳은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제가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 못 가게 하려고. 이게 하지 마. 위헌이라니까, 평등 위반이라니까요. 하지 마. 애가 넷이면요 선거 운동을 4배로 하는데 저는 독신이어 갖고 배우자 1명밖에 지정이 안 돼요. 예. 그래요? 예, 이거 공직선거법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한 명은 지정할 수 있어요. 네, 배우자 1명은 지정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더라도 네, 이제 한 명. 선거법으로 이제 배우자를 지정해가지고 배우자 몫으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는데 1명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만들었을 때는 네. 다 결혼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요즘 김건희의 돈을 쫓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희로드는 제가 무속인들을 만나는데 김건희의 돈을 찾아야 사실은 액세서리 한두 개 나왔지 범죄의 실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국정농단의 실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교일치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의 유착관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그 디테일이 나오지 않아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쫓고 있는데 저는 김남국 후보가 의원이 되면 예.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윤석열이 검사잖아요. 다른 건 몰라. 검사들을 각종 조직에 보냅니다. 권익위에 맞습니다. 보내가지고 아니 피습당해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 소방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권익위에서 끝까지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검사 보내서. 맞습니다. 그죠? 예. 감사원에 또 검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속 조작하고 압박합니다. 국정원에도 금감원에도. 요 검사들이 정부 기관을 어떻게 장악했고 어떻게 농단을 했는지 요 부분을 잘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는 길이 멉니다. 김남국이면 이거 다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쫓아가는 의원님들이 네. 제가 들어가면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갈 부분이 그게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사뿐만 아니라 네. 정책 의사결정 과정, 예. 이상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되게 많잖아요. 네. 대왕고래 뭐 이런 것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안 되죠. 네, 그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 감사원을 대신해서 파헤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안산에서는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김남국 의원이 좀 애썼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였는데요. 지난번에 지난 4.16 기념식에 네. 대통령께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통령의 경호라는 게 되게 엄청나게 엄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선마다 아주 중요하게 이게 포인트마다 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 점검을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 정해진 동선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정이 가족들한테. 없던 동선으로 해가지고 네. 유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게 뭐 잠깐 짧은 시간 인사하고 간 게 아니라 네.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과 오랜 이야기를 네. 만나고 이야기 나누신 게 안산에는 엄청나게 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였죠. 네, 가장 최초로 가장 지극정성으로 세월호 가족들과 유가족들한테 후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한 그런 행사를 하고 응원 지지의 정책을 냈던 데가 성남시였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였어요. 네. 네. 그때 왜 그렇게 이렇게 뭐 애쓰시냐, 왜 이렇게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 잃은 가족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지자체들이 성남시를 보고 많이 따라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생각해 보면 범상치 않았어요. 네, 참. 자, 내공이 쌓였습니다. 참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에서 응원합니다. 안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든 열심히 할 사람으로 봅니다. 이분은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아주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이미지가 사람만 좋다, 사람만 착하다 이런 좀 이야기가 있고. 그러고 사람 제가 아는 김남국은 사람 좋다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능력 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밝혀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미지인데 네. 다른 사람들은 사람만 좋다. 너무 이제 사람 착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일도 열심히 한다를 넘어서 일을 잘한다. 네.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쌓아가겠습니다. 이 성과주의자예요, 저 사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네, 저는 마지막까지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쫓아가서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국회에 꼭 입성하셔서 성과로 증명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내용이 아직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저희 후원 계좌가 그 얘기는 제가 하려고. 그러셨군요. 자, 저도
김남국도 현장에 가서 여러분께 듣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나쁜 놈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자, 김남국은요, 제 인생 최초로 정치 후원금 보낸 정치인입니다. 그런 분. 감사합니다. 그런 분께서 꼭 좀 잘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꼭 당선되세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자, 모두가 자신의 후원 장구와 싸웁니까? 네, 제가 김남국은 더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멘트를 만들었는데요. 네. 아마 웹자바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예, 모두가 자신의 후원 장고와 싸우고 있다. 네. 저희 캠프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명이 선택한 인물입니다. 김남국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자, 국민 계좌 나가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김남국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